긍정적으로 변하시고 밝아지시니까요. 아이의 정서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더브레인 행복충전소 안양평촌센터 소장 문하진입니다. 예, 오늘 사례는요. 난독으로 인해서 여러 기관에서 훈련도 해봤고요. 그리고 소아정신과도 다녀온 초등학교 5학년 남자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저희가 3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처음에 올 때는 난독증으로 왔지만 훈련을 하면서 난독이 개선된 지금은요. 자신의 두뇌를 최적화시키고 능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처음 모습은 굉장히 얌전했어요. 그리고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눈치를 많이 보고요. 과긴장한 상태로 생활을 하는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당시에 ADHD에 저지능이라는 판정을 받고 훈련했던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글도 다 떼지 못한 상태로 저희한테 왔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저랑 상담을 할 때 아이가 말했던 게 이제 제 마음을 되게 많이 아프게 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요. 선생님, 저는요 머리가 많이 나빠요.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글 공부를 잘 못하겠어요. 한글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 저 바보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없이 이렇게 눈치 보는 듯한 말투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얼마 전에 여기 와서 검사했잖아. 그런데 뭐 때문에 한글 공부가 힘든지 선생님이 알았다? 우리랑 함께 재미있게 열심히 훈련하잖아. 그럼 많이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 훈련할까?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요, 진짜 저희가 또 되게 편안했나 봐요. 처음에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어디로 가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지시사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막 말대꾸하고요. 말꼬리 잡고요. 툴툴거리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헤드셋을 써야 되는 이렇게 훈련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하다가 다른 훈련을 하느냐고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썼는데 그때 이렇게 편안하게 착용이 되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헤드셋을 만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막 선생님 이거 만졌죠? 아 진짜 짜증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것 때문에 훈련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막 저희한테 훈련 내내 투덜거리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훈련 초반에 얼마간은 선생님들한테 막 짜증내는 일도 많았고 버릇없이 구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이랑 교육을 통해서 감정과 상황 인지 그리고 사회성 훈련을 지도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한 달여간 훈련을 하니까 그래도 이 아이가 순한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훈련을 오면요. 이제는 훈련할 때 와서 자기 자리에 먼저 앉아요. 그래서 훈련을 하겠다 그러는데 처음 얼마간은 이렇게 훈련에 집중하거나 이게 잘 안 됐어요. 금방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할 때 요거 끝난 다음에 일어날까?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5분에서 7분 자기 쉬는 거예요. 근데 그게 5분이랑 7분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한참을 쉬는데 저희가 재보니까 5분에서 7분 정도 쉬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머를 갖다 줬어요. 자, 우리 있잖아. 몇 분 정도 쉴까? 하나 끝나고 나면. 그랬더니 그래서 한 3분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머를 탁 맞춰준 다음에 네가 이 타이머가 탁 울리잖아. 그럼 쉬는 거 탁 멈추고 다음 거 하는 거야. 그럼 정말 멋진 형님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타이머가 울리면 얼른 가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죠? 또 막 물개박수 치면서 막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요. 아이가 그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희 두뇌학습에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요. 시지각이나 청지각 그리고 감각 통합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하면서 뇌신경망을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면서요. 정서, 인지, 심리 상담을 통해서 올바로 인지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아이가. 이제는 쉬는 시간 없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한다고 금방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리에 앉아서요 본인이 재밌어하는 프로그램을 엄청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참 하다 보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레벨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 진짜 이 컴퓨터가 나한테 기회를 안 주네. 아 짜증나.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막 이러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격려해주면 또 금방 마음을 추스리고 다음 훈련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 저희한테 방문한 목적은 난독에 대한 어려움이라 그랬잖아요. 한 8개월 될 때까지는 한글을 완벽하게 익히지 못했어요. 이 친구는요, 근데 다른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한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읽기라든지 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컸습니다.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난치듯이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랬고요. 얼버무리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잘 들리지 않게 이렇게 막 읽는 거예요. 읽는 걸 잘 못하니까 읽을 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하고요. 아니면 아이가 막 장난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우리 천천히 해보자 하면서 읽기를 좀 크게 소리 내서 하자 그래도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이 친구한테는 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저희도 마음은 짠하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훈련을 시켜야겠죠. 조금 힘들어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격렬하면서 이렇게 좀 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피하거나 투정 부리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흥미 있어 하는 것만 엄청 많이 하는, 주구장창하는 그런 고집도 부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이 친구뿐만 아니라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상담이랑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이렇게 직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요. 그리고 이겨나가는 기쁨을 또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쁨이랑 성취욕을 맛보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처음에 조금 힘들어하고 짜증도 내고 툴툴거리고 이랬지만 곧 이 아이가 그 어려운 걸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훈련 중에는 토마티스 요법으로 훈련하는 청지각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훈련 프로그램은요, 귀에 있어서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알프레도 토마티스 박사님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지각 개선 훈련 프로그램이거든요. 전체로서의 귀는요, 여러 가지 기제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뇌의 피지를 각성시켜서 뇌를 자극을 하고요, 손해와 협응을 하며 타이밍 등 운동 기능에도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집행 기능과 연관이 되어서요, 주의력과 작업 기억력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모국어, 외국어 이런 언어와 사회화 등에도 굉장히 많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청지각 훈련 프로그램이랑요, 시지각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감각을 통합하는 훈련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친구는 훈련을 했고요. 어머니도요, 청지각 프로그램도 하셨고요.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를 많이 이해하고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셨습니다. 한 3개월쯤 되니까 어머니께서 아이가 많이 안정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느끼신 게 많았나 봐요. 이제는 아이가 좀 이해가 간다 그러면서 그동안 혼자서 이해받지 못하고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제가 너무너무 지금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전에는 아이가 이렇게 막 떠들거나 다투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나서 막 이렇게 화를 내셨대요. 그런데 그래 훈련을 하면서 이게 아이가 이해가 가서 그런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머리 아프거나 이런 게 좀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정은요, 좀 부부싸움이 잦았어요. 부부싸움을 하면 예전에는요, 아이가 관심도 없어 하는 것 같고요, 회피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일만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그랬었대요. 근데 훈련을 하면서 많이 안정이 돼서 그런지 엄마 마음을 좀 이해를 하고요.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엄마한테 엄마 기분 풀어지라고 휴대폰으로 엄마가 좋아하는 꽃의 사진을 전송을 싹 한대요. 그리고 엄마 제 마음이에요 이러는데 엄마가 기뻤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촉각방어도 많이 좋아졌대요. 이 친구가 촉각방어가 심해서요, 이렇게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지 못했어요. 자기한테 딱 맞는 옷을 입지 못하고 항상 벙벙하니 큰 걸 입고 다니고요, 한겨울인데도 양말을 신고 다니질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가 막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트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한테 양말도 신자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아서 어머니께서 한번 옷을 입혀봤대요, 맞는 옷을. 근데 그냥 입더래요, 순순히. 그리고 와 너무 멋있다 너, 와 잘 맞는데 이랬더니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양말도 신고요, 옷도 맞는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시받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눈길을 이렇게 피하든지 어쩔 매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상황 판단을 하고 나서부터는 엄마 근데 왜 내 말을 무시해요? 막 이런 얘기도 한대요. 그리고 하루는 아이가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다 이렇게 딱 멈추길래 엄마가 이렇게 가봤대요. 그랬더니 엄마 나 울었어요. 왜? 나는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엄마가 마음은 좀 아프고 쓰라렸지만 그래도 사회성이 발달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기분이 좋으셨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훈련 중에는요, 말수도 많이 줄고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훈련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쌓이고 쌓여서. 좀 어렵다고 느끼지만 좀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디고 서툴지만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새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실행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이가 많이 좋아지니까요, 어머니 표정이 굉장히 많이 밝아지고요, 긍정적으로 변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긍정적으로 변하시고 밝아지시니까요, 아이의 정서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의 효과는 극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훈련으로 뇌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요, 상담을 통해서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서 안정을 빠르게 회복하다 보니까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면서 당연히 밝아졌겠죠. 그러면서 힘들고 두려워서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만 했던 한글 공부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훈련을 하니까 읽기나 쓰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훈련했는데 난독증이 좋아졌냐고요?
시지각, 청지각, 그리고 감각통합, 정서 심리 상담을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를 1시간씩 1년 반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힘이 들죠. 한번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해요. 이 무렵에 이제 아이가 말귀를 잘 알아들었다. 그리고 때를 쓰는 게 많이 줄고 차분해졌다. 상황 판단을 잘하고 눈치를 보는 게 생겼고 멀미가 줄었고 화를 덜 낸다 하는 어머니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뭘 그런 걸 보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아버님께서 궁금해지셨나 봐요. 그리고 또 아이랑 이렇게 오면서 얘기를 하면서 상호간의 작용이 있으니까 이제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막 이렇게 싹트고 아이는 또 아빠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싹트게 되었나 봐요. 이제는 아버님이 자주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현재 2년째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6학년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더 형님다워지려고 행동이나 말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잖게 변하면서 의젓하고 든든해졌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든 저의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좋은 성적을 받고 싶죠. 근데 시험을 못 봤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 학생 중에 누가 더 속상할까요? 저는요, 시험을 잘 못 본 당사자,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가르치시고 보살펴 주신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의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알지만요, 이를 질타하거나 무시하는 언행으로 사랑하는 내 아이한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이런 걸 생각을 하시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시고요, 아이를 화풀이 대상이 아닌 사랑하고 보듬고 함께 살아가는 인격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이랑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